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현대시 한 편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고1 모의고사 봄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시는 김광섭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실제로 학생들 앞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막 그 말을 버벅거리거나 그러지 않는데, 야, 이상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혼자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합니다. 자, 그래도 열심히 제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연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얼음을 등에 지고 가듯이 봄은 멀다. 먼저 든 햇볕에 개나리 보실보실 피어서 처음 노란 빛에 정이 들었다 라고 되어 있죠.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 봄은 멀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날이 조금 풀린 것 같아요. 예, 날이 좀 풀리긴 했지만은 아직은 이제 얼음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얼음을 등에 지고 가듯이, 자, 이거 지급법이죠. 봄은 아직 멀다. 아직 이게 뭔가 봄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든 이 햇볕에 개나리가, 이 개나리는 노란색이죠. 보실보실 피어서 라고 돼 있는데, 이 보실보실하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짧고 보드랍게 핀 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면 되게 보실보실하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짧고 뭔가 보드랍게 느껴지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의태어입니다. 그리고 개나리가 노란색이죠. 예, 그래서 이 노란색이 주는 그런 이미지. 자, 이 노란빛하고 조응을 해서 생명성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는 이 처음 노란빛에 정이 들었어요. 예, 뭔가 이제 개나리가 봄을 전해주는, 봄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는 노랗게 피어있는 개나리를 아마 이제 하자가 보고 정이 드는, 그래서 생명성을 뭔가 이제 느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연을 봅시다. 차츰 지붕이 겨울짐을 부릴 때도 되고 집 사이에 쌓은 울타리를 헐 때도 된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장 먼 데서부터 시작할 때도 온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겨울짐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 위에 막 쌓여 있는 눈과 그리고 집하고 집 사이에 겨울 내내 그 내린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눈이 뭔가 울타리를 짓고 있는데 그 울타리를 헐 때도 됐어요. 이 봄이 이제 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봄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제 봄이 오려나 보다. 우리 보면 계절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언제 봄이 오지? 봄이 이제 올 때도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봄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예, 사람들이 아마 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 데서부터 시작할 때도 온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 데라고 하면은 겨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은 좀 춥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약간 웅크리게 되고 집에서 잘 안 나오려고 하고, 그래서 이 겨울이 힘겨운 시절이다. 그래서 그 힘겨운 시절에도 봄이 오기를 희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절의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얘가 안 옵니까? 오죠. 예, 당연히 우리가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서도 봄은 옵니다. 그래서 이어는 희망으로 다가오는 봄입니다.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이제 봄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 자체가 따뜻하고 그리고 뭐 생명력, 이제 그 모든 자연물들이 그 자신의 어떤 생명을 틔우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봄이 주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면을 볼까요? 그래서 봄은 사랑의 계절. 모든 거리가 풀리면서 멀리 간 것이 다 돌아온다. 서운하게 갈라진 것까지도 돌아온다. 모든 처음이 그 근원에서 돌아선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봄은 그래서 사랑의 계절이에요. 왜냐면 왜 봄이 그 사랑의 계절일까요? 아까 이제 이언을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 힘겨운 시간, 이 겨울이라고 하는 힘겨운 시간을 이기고 찾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의 계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리가 풀린다. 겨울 아까도 얘기했지만 춥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꽁꽁 싸매고 집에서 잘 안 나오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단절감이 이제 느껴지고 고독함이 느껴지는 건데 그 거리가 풀리는 계절이 언제다? 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간 것들이 다 돌아오는 계절. 이 봄은 이 생명이 소생하는 그런 계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하게 갈라진 것까지도 돌아오게 되는. 아까 우리 그 두 번째 연에서 아까 집 사이에 쌓인 울타리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눈들도 울타리를 지어서 원래 있었는데 이 눈이 녹게 되면은 그 울타리가 사라지겠죠. 예, 사라지게 되면은 또 이웃하고 이웃 사이의 어떤 거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처음이 그 근원으로 돌아선다. 그 근원에서 돌아선다라고 했는데요. 이 만물의 생명력이 이제 움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연은 모든 것들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자,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버들강아지는 버들가지로, 사람은 사람에게로, 산은 산으로, 죽은 것과 산 것이 서로 돌아서서 그 근원에서 상견례를 이룬다라고 했어요. 나무는 나무로, 그러니까 앙상했던 그 나무가 이제 봄이 되면은 어때요? 잎이 피어나겠죠. 그리고 꽃은 어때요? 이제 봄에 이제 꽃이 안 피었다가 겨울에 안 피었다가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버들 강아지가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해서 버들 가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에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절된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거리가 이 봄이 되면서 이제 활발하게 그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 이 계절의 변화, 겨울에서 봄이라고 하는 그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이 자연현상이 당연히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은 어때요? 또 산으로. 예, 눈 덮여 있던 그런 산이 이제 초록초록한 그런 산으로 변하죠. 그리고 죽은 것과 산 것이 서로 돌아서서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죽은 것은 겨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 것은 뭘까요? 봄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근원에서 무엇을 이룬다? 상견례를 이룬다라고 했어요. 혹시 상견례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상견례는 결혼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약속을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되면 부모님을 소개시켜주는 정식적으로 우리 이제 결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그 부모님을 이제 소개시켜주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식적인 그런 자리. 예, 그 근원에서 상견례를 이룬다라고 했는데요. 이 모든 그 계절의 어떤 그런 변화로 인해서 겨울에서 봄으로 이제 변화를 하면서 이 하자가 지향하고 있는 화합의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죽은 것, 이제 그 겨울과 이 봄이 서로 이렇게 돌아서서 그 근원에서 상견례를 하고 이제 바톤을 터치를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죽은 것하고 산 것이 상견례를 하고 있는 그런 봄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사연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연을 볼까요? 꽃은 짧은 가을 해에 어디쯤 갔다가 노루꼬리만큼 길어지는 봄 해를 따라 몇 천리나 와서 오늘의 어느 주변에서 찬란한 꽃밭을 이루는가라고 되어 있죠. 자, 꽃은 짧은 가을 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게 올해도 되게 가을이 짧게 느껴지는데요. 점점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되게 가을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 가을에 꽃이 떨어지잖아요. 생명력이 사라지는데 어디쯤 갔다가 노루꼬리만큼 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조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봄이 되면은 해가 점점 길어지죠. 그래서 봄 해를 따라서 몇 천리나 와서 오늘의 우리 주변, 어느 주변에서
예, 어느 주변에서 찬란한 꽃밭을 이루겠죠. 자, 지금 이제 영탄법을 썼습니다. 이게 봄이 되어서 가을에 졌던 그 꽃들이 봄날의 꽃들로 만발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절의 순환이 보이시죠? 그죠? 자, 그래서 오연은 가을날 사라진 꽃들이 봄이 되어서 다시 피어나는 모습을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견을 볼까요? 다락에서 묵은 빨래 뭉치도 풀려서 봄빛을 따라 나와 산골짜기에서 겨울 산 뼈를 씻으며 졸졸 흐르는 시냇가로 간다 라고 했습니다. 다락에서 묵은 빨래 뭉치들, 겨울에는 진짜 빨래하기 너무 힘들겠죠. 예, 뭐 이게 시냇물이 어는 것뿐만 아니라 손이 너무 시려워서 시냇가에 빨래할 수 있을까요? 너무 손시렵겠죠? 그래서 빨래 못하고 막 다락에다가 막 숨겨놨다가 이제 봄이 되어서 이 물이 이제 녹잖아요. 그죠? 자, 이 물이 녹아서 이 시냇가로 가서 이제 빨래를 하는, 그래서 이 시냇가가 어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생명력을 회복한 자연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견은 묵은 빨래를 하는 봄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봄 되면 막 집안의 구석구석에 있었던 거 먼지들 막 털어내고 대청소도 하고 봄을 맞이해서 이게 되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봄이 되면은 겨울날에 그 움츠렸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나름대로 청소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 예, 저도 하는 편이긴 한데요. 아마 이제 봄이 주는 그런 산뜻함, 이런 생명력,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주제는 생명력을 회복하는 봄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는 이제 아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은다, 니은다, 니은다 현재형 이제 시제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감. 왠지 이제 봄이 주는 생명력을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과거보다는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면 더 현장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으태어 있었죠. 보실보실이라고 해가지고 으태어도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이거 말고도 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졸졸. 아까 그 여섯 번째 그 문단에 보면, 그 여섯 번째 그 연을 보시면 이 졸졸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어도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문단이래요. 제가 계속 비문학 지문을 좀 하다가 이렇게 또 시를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시는 봄이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가을, 겨울과 비교해서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사라진 꽃들이 봄이 되어서 다시 피어나고요. 겨울에 죽어있던 자연물들이 봄이 되어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막 현장감, 생동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 하나만 풀어볼 겁니다. 아까 사연 있죠. 자, 사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자, 1번.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서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2번 상견례라고 하는 시어를 사용해서 겨울에서 봄이 시작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3번 버들강아지에서 버들가지로 변하는 부분은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로 돌아서서를 통해서 겨울에서 봄이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5번 사람은 사람에서 화자는 인간 존재의 고독과 그 치유를 자연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잠깐 시간 드릴까요? 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일까요?
예, 5번입니다. 5번. 자,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사람과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겨울 내내 이웃을 갈아먹고 있던 이 눈 울타리가 사라지면서 서로 소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인간의 고독, 뭐 이런 거 치유, 자연을 통해서 치유한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그래서 그 오더풀이 다시 한번 보시면 나무는 나무로 이렇게 동일한 시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두 시어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는 겨울의 상태였고요. 뒷부분은 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견례라고 하는 건 아까 공식적으로 서로 만나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죽은 것과 산 것이 서로 만남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버들 강아지가 버들 가지로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그 버드나무의 어떤 가지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서서 다음 행에 상견례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 겨울에 죽은 것과 봄에 산 것이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시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봄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시들이 많은데요. 이 시는 그 봄이 주는 그런 생명력, 그런 생동감,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끔 시인이 아주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잘 썼다. 아주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시를 보면서 봄이 주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산뜻하고 되게 밝고 뭐라고 해야 되죠? 명랑하다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시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